그 노래 어떻게 아시죠? 지수는 LP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최도연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수가 다시 부르자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60년 전 내가 잃어버린 사람의 노래야. 윤지수는 새벽녘에 들려오는 희미한 멜로디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흐릿했고 단순한 흥얼거림처럼 들렸지요.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반복되는 이 장면은 지수에게 강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할머니가 유독한 노래만을 반복해서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지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강미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새벽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낮고 조용한 멜로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듯이 그녀는 천천히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 바람 속에 사라져도. 짧은 가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구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심코 흘려듣기엔 할머니가 그것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가사 속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같은 소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할머니의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노래예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몽롱했습니다. 마치 현실과 과거 사이에서 헤매는 듯 했지요.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지수를 향해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떠오르는 노래야. 지수는 미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주름진 손끝을 쓸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혹시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릴 때 부르던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아득했습니다. 마치 저 멀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것처럼.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애써 기억을 더듬는 듯 했지만 결국은 흐릿한 미소만 남겼습니다. 지수는 마음 한편이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워버리지만 때때로 잊힌 기억의 파편들을 떠오르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걸까요? 혹시 어딘가에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지수는 출근을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의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최도연 회장의 저택 리모델링이었지요. 최도연 회장은 82세의 백만장자로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왔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그 노래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를. 지수는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적 그녀의 기억 속에서 할머니는 언제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며 지수에게 늘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었고 밤이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지수를 재워주곤 했지요. 그 노랫소리는 포근한 이불처럼 지수를 감싸주었고
그녀는 언제나 할머니의 품에서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모든 기억을 앗아가는 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의 기억들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할머니는 잊히지 않은 단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그 노래만이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건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그 노래를 부르던 할머니의 눈빛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할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나무 상자는 낡았지만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닳고 다른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지수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한 젊은 시절의 강미란. 그리고 녹음 테이프.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흔적이란 걸 직감했지요. 테이프를 재생할 기기가 없었기에 그녀는 서둘러 중고 전자기기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하나 꺼내주었고 지수는 조심스레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잡음과 함께 곧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 바람 속에 사라져도. 그 순간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뚜렷한 목소리, 감정을 실어 부르는 노랫말. 그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애절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할머니가 젊었을 적 직접 부른 노래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삼키며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아 노래 꼭 다시 불러줘야 해. 너를 위해 만든 곡이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지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이 노래를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테이프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테이프 속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란아 노래 꼭 다시 불러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지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잊고 살았던 한 조각의 기억을 자신이 대신 발견한 것만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다시금 테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처음으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녹음된 노랫말을 검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에 달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라는 문구를 입력하자 나오는 결과는 텅 빈 화면뿐이었습니다.
낡은 노래 가사도 아니었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의 정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오직 할머니만이 알고 있는 노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녀만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을까요? 지수는 다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바랜 탓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테이프 속 남자였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미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고 미란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수는 조심스럽게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남아있는 연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연과 미란, 1972. 순간 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누구인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했다면 조금 더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수는 손끝으로 사진을 따라가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도연.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은 저택. 오래된 가구들, 클래식한 인테리어, 그리고 유독 낡은 레코드판이 많았던 그 공간. 그곳은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박제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도 이름이 도연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나 지수는 아직 그 둘을 연결할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묘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하나로 연결될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다시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다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미란아, 넌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프는 끊겨버렸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남자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 노래를 남겼던 걸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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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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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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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락. 최도연 회장의 저택은 한창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래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지요. 지수는 도면을 손에 들고 거대한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는 비닐 천이 깔려 있었고 높은 천장에는 조명이 임시로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벽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몇몇 부분은 균열이 가 있어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저택은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공간이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공사 감독과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논의하던 중 저택을 배경으로 회장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서재 공간을 좀 더 넓히는 것은 어떨까요? 서재는 손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회장은 공사 진행에 있어
유독 서재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게다가 공사 도중 발견된 몇몇 오래된 물건들도 폐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벽장 속에 깊숙이 보관된 낡은 물건들, 구식 가구들, 심지어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턴테이블조차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내 오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무심히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공간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오랜 시간을 품은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지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저택은 마치 오랜 기다림 속에 머물러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저택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날도 지수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저택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거실을 지나칠 때 어디선가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변형된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음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방향은 서재 쪽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은은한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재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있었고 턴테이블 위에서는 오래된 LP판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레코드 커버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면 위의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다가가 커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얼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온 말과 동시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지? 낯익은 낮은 음성이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문가에는 최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지만 공간을 가득 채운 선율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 다시 깨어난 듯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도연 회장은 문 앞에 멈춰서서 지수가 들고 있는 LP 커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레코드 제 할머니의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버를 내밀었습니다. 최도연은 천천히 다가와 손을 뻗었지만 선뜻 손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것이 현실인지 믿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의 시선이 커버 속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흑백 사진 속 단정한 머리에 깊은 눈매를 가진 한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랑.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할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최도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커버를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멈췄던 시간이 다시금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먼지가 희미하게 흩날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녀가. 마치 자신에게 되뇌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LP 커버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커버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당신에게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최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지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선율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LP 커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으신 후 유독 한 가지 노래만 반복해서 흥얼거리셨어요. 최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래?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을 많이 잃으셨지만 이 노래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도 이 멜로디는 계속 흥얼거리셨죠. 그 순간 최도연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턴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율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따뜻한 햇살이 비추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이 노래를 들으며 그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후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으려 했지만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노래. 그는 조용히 그러나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나, 이 노래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LP 커버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최도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전부였소.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도연은 LP 커버를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란과 나는 젊은 시절 서로를 깊이 사랑했소. 하지만 내 가족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가수를 꿈꾸던 여자는 기업가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소. 그래서 부모님께 맞서 싸웠지. 하지만 결국 미란이 떠나버렸소.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떠났다고요?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소.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손이 주먹을 쥐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소. 그 후로도 미란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할머니가 평생 감춰왔던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찾았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이너스 도형. 지수는 가방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최도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게 남아있지 않았는데 어디서 난 것이요?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서랍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최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미란의 손녀라는 말인가?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도연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너무도 간절한 표정으로 미란에게 손녀가 있었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습니다. 그럼 미란은 지금?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최도연의 입술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지수는 조용히 그의 손에 LP 커버를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최도연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노래가 되어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란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도연은 그녀를 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우지 못한 감정이 손끝에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지난날의 후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최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곁에 있어 주실 건가요?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야겠지.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가 품고 있었던 감정을 알기에, 그리고 이 순간이 그토록 간절했던 재회라는 걸 알기에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최도연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고요.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할머니가 제게 엄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왜 엄마도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는지. 최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란이 떠났을 때 이미 너희 어머니는 그녀 뱃속에 있었던 거야. 지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회장의 입에서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최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최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지만 끝내 이겨내지 못하셨죠. 최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란 역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랬구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딸을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을 찾은 것 같구려. 지수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제야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도연은 조용히 웃으며 다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